먼저 이렇게 패스코리아에서 발표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많은 분들이 MS SQL에 대한 지식을 듣기 위해서 본 세미나를 듣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작업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발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AWS 오로라 포스트그레스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오로라를 사용하면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 메인터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오로라는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그 업그레이드 메인터넌스가 생성이 되면 무조건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단점은 이제 클러스터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전면 중단이라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고요. 이제 저희 같은 서비스의 연속성과 유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제 현재 발표하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내부에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운영 중인 기술은 아니고요. 대부분 테스트의 진행은 마무리를 했고 스테이지나 대부에서는 이미 한번 진행을 한 내용들이고요. 현재 프로덕의 반영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공유를 드리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더 나은 의견이나 방법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해당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일단 인트로듀스부터 넥스트까지고요. 먼저 회사 소개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푼 라디오는 지금 MZ 세대를 타겟으로 사운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쉬운 접근성을 장점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서 청취자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현재는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포스트나 피드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스푼 라디오는 지금 2017년도에 처음 회사를 창립해서 지금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뤄가고 있고, 작년에는 약 837억 매출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현재는 17개국에서 약 3천만 다운로드를 진행을 했고, 지금 4개 리전에서 현재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저희 회사 소개를 했고요. 이제 저희 현재 상황을 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RDS를 많이 사용을 하셨을 텐데, 이제 RDS라는 약간 다른 개념의 그 서비스고요. 오로라는 지금 현재 풀 매니지드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장표를 보시면 지금 빈로그 쉬핑이나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전통적인 방법으로 멀티플 클러스터링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 디스크 쉐어링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스토리지 쉐어를 이용해서 로그 기반의 레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스토리지와 페이지 기반의 레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위 장표에서 보듯이 스토리지 쉐어로 인한 장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가 필수로 동반되어야 하지만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리드 레플리카 같은 경우에는 100% 리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재 구조를 100%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라우터 53이 존재를 하고 프라이빗 VPC 안에 저희 아마존 오로라가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량의 EC2 API 서버가 존재를 하고 라우터 53에서 인터널 도메인을 통해서 오로라 클러스터가 엔드포인트가 매핑되어 있고요.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폴스 업그레이드가 발생하게 되면 클러스터 전체가 다운돼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서비스 전면 중단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행 구조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러스터가 인스턴스들이 나눠져 있지만 클러스터 볼륨은 항상 동일하게 쉐어링돼서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 위쪽에 보이는 건 인스턴스 세팅이고 오른쪽 아래 보이는 게 클러스터 세팅인데, 인스턴스 세팅에서는 버전을 수정할 수 없는 게 지금 볼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위 장표에서 보시는 거는 AWS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 받으시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퍼스널 헬스 대시보드라고 해서 PHD라는 화면이고요. 포스트그레스 엔진을 강제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 2022년 3월 16일 이전까지 11.6 버전과 11.7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레코멘디드 미니멈 그 마이너 버전인 11.9 버전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고,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넘긴다면 그 오로라의 메인터넌스 윈도우 때 자동으로 재부팅이 되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미리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저희가 무중단 업그레이드를 계획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에서 생각했던 내용은 RDS 프록시를 이용한 이중화였습니다. 그래서 RDS 프록시는 AWS 리인벤트에서 2019년에 처음 발표됐고, 한국 리전에는 2020년 7월에 런칭이 됐고요. 위 구성처럼 라우트 53과 인터널 도메인은 RDS 프록시에 매핑되어 있고, RDS 프록시는 시크릿 매니저와 IAM을 통해서 롤을 획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면 멀티플 클러스터링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뒷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링과 페일오버 타임을 79%의 성능 개선이 있었다고 발표는 했으나 멀티플 클러스터링을 지원하지 않는 이슈로 인해서 RDS 프록시는 일단은 사용을 배제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RDS 프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레이턴시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운영상에서는 RDS 프록시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레이턴시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 말고 다른 미들웨어를 일단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생각했던 미들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온프라미스에서 포스트그레스를 운영했던 분들이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피지풀을 이용한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구성을 했었는데, 피지풀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 풀 관리뿐만 아니라 레플리케이션, 그다음 로드 밸런싱, 그다음 오토 페일오버 등의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위 같은 구성으로 구성을 시도를 했는데 페일오버, 로드 밸런싱까지 너무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기존의 오로라 클러스터 기능과 중첩이 돼서 기능 분리 리스크를 줄이고자 피지풀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다른 서드 파티의 미들웨어를 사용하려고 이제 찾아보던 중에 이제 피지 바운서라는 서드 파티를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선택한 선택지는 피지 바운서였고요. 피지 바운서는 이제 커넥션 풀 기능을 제공하면서 매우 가벼운 미들웨어로 일단은 가장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미들웨어였고요. 피지 바운서에는 로드 밸런서가 없기 때문에 API 서버와 피지 바운서 사이에 저희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멀티플 어베일러블 존을 이용해서 EC2를 생성해서 어베일러블 존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장표 잘 보이시죠? 저만 안 보이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형태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구성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는 이 구성으로 모든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어베일러블 존을 나눠 놓는다고 해서 이제 C존과 A존으로 나눠 놓긴 했지만 전체적인 리전 장애는 대응할 수는 없는 문제는 존재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저희 쪽에 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작업을 진행할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찾아보는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 인사이트 중에서 포스트그레스 커넥션에 보면 이제 오로라 포스트그레스에 실제로 접근하는 패킷을 제가 티샤크를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오로라 인증, 패킷 같은 인증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세션 엔바이러먼트 쿼리 등, 그러니까 트랜지션 아이솔레이션 레벨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컨피그를 가져가는 이제 엔바이러먼트 쿼리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대기 상태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쿼리가 실행이 되면 이제 해당 쿼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패킷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포스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풀이 존재하진 않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히카리 CP나 여러 가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풀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고를 사용하고 있고, 장고 같은 경우에는 풀의 기능이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디스커넥션이 발생하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디스커넥션이 발생을 하면 다시 커넥션을 맺을 때마다 위 같은 쿼리들이 계속 실행돼서 저희 리소스를 잡아먹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들 중에 피지 밸런스, 아니, 그 피지 바운서에 관련된 내부 로직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CL이라는 거는 클라이언트 사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I가 실제로 커넥션이 되면 이제 CL 로그인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CL 로그인은 이제 기존에 연결이 존재하지 않는 경험, 처음부터 시작되는 단계를 의미하고요. CL 액티브는 이제 연결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쿼리를 수행할 때의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서버 사이드의 SV 액티브라는 그 이벤트와 매핑이 되어 있고요. 순서대로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좀 확인을 해보면, 처음에 API가 이제 커넥션을 시도를 하게 되면 인프로스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기 위한 익스큐팅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세션이 없게 되면 CL 웨이팅 로그인이라는 상태가 변화가 되고, 이 상태가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프로그레스 상태로 넘어가서 인프로그레스 상태에서 다시 익스큐팅 상태로 넘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4번으로 넘어가면 CL 액티브에 커넥트해서 쿼리를 수행할 수 있는 서버 사이드 세션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서버 사이드 세션이 또 남아있지 않으면 CL 웨이팅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쿼리가 수행된 결과가 이제 수행될 준비가 되면 CL 액티브에서 익스큐팅으로 넘어가게 되고, 익스큐팅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서버 사이드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앞에 있는 CL 로그인은 제외를 시키고 CL 액티브인 상태에서 서버 사이드만 좀 확인을 한 건데요. CL 액티브에서 익스큐팅 상황에서 서버 사이드와 세션이 연결이 되면 SV 액티브 상태로 변화가 되고요. SV 액티브 상태에서 SV 아이들이 존재할 경우 포스트그레스의 쿼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그레스 세션의 상태가 쿼리를 수행하고 나서 액티브에서 아이들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나서 피지 바운스의 서버 사이드에 SV 유즈드 상태로 넘기게 되고요. 그래서 유즈드와 아이들과 세션 SV 액티브 상태가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풀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하게 되고,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확인했던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CL 익스큐팅과 그 다음에 CL 익스큐팅 로그인 내 세션의 합은 SV 액티브가 가지고 있는 세션의 합과 동일하다라고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그 확인한 개수는 클라이언트에서 가지고 있는 세션의 개수와 서버에서 가지고 있는 세션의 개수가 일단 동일하다로 저희는 이제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C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소스 레벨에서 많은 걸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소스 레벨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소스들을 확인을 했는데,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소켓 스테이트,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했던 CL 로그인, CL 웨이팅, CL 웨이팅 로그인 등등 이런 형태로 소켓의 스테이트가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SV 액티브가 어떤 로직으로 인해서 SV 유즈드로 변경되는지를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됐고, 그 유즈드와 그 다음에 아이들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세션 풀에서 세션이 소멸되는 상황을 저희는 생각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 로직을 보면서 좀 고민을 했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SF 서버 체크 딜레이라는, 여기 보이시는 이 if문, 저희가 그 오른쪽 위쪽에 보이는 이 LG if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면 CF 서버 체크 딜레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CF 서버 체크 쿼리라는 게 있고요. 그걸 딜레이가 제로가 되는 순간, 그리고 쿼리가 되는 순간 뉴 스테이트가 SV 유즈드로 변경되는 걸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해당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그 또한 이제 유즈드인 상태에서 서버의 라이프 타임의 임계치가 넘는 경우에 그 SV 유즈드는 갖고 있는 프레 세션을 터미네이트 시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한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해당 소스를 잠깐 오픈을 했고요. 밑에 여기 보시는 서버 체크 쿼리 같은 경우에는 CF 언더바 서버 언더바 체크 쿼리라고 해서 셀렉트 1이 날아가는 걸 일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저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지 바운서 중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가장 큰 단점은 클러스터링을 통한 로드 밸런싱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고, HA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HA가 안 된다는 건 피지 바운서 노드 중에 어베일러블 존 장애가 발생해서 노드가 다운되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세션이 일부 전부가 유실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실이 되지 않도록 이제 EC2에 관련된 것들을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모니터링하는 것들도 일단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지 바운스에 동일하게 패킷이 분배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요. 그리고 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이 AWS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디세이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네이블을 시키려면 오로라를 무조건 껐다 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는 이전에 폴스 업그레이드 메인터넌스가 올라왔을 때 이미 해당 작업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을 1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서버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이 클러스터 파라미터 그룹에 있는데 걔를 이제 이네이블 시켜야 되는, 그리고 이네이블을 하게 되면 한 번은 무조건 재부팅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을 이네이블 시켰고요. 그다음에 왈로그를 통해서 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해서 블루그린 상태로 클러스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피지 바운서가 처음에는 블루에 있는 엔드포인트를 바라보다가 그다음에 그린으로 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이 끝나게 되면 그린으로 그 피지 바운서가 넘어가게 되고, 그 피지 바운서들이 그린으로 넘어가게 되면 블루를 실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린에 있는 그 퍼블리케이션을 다시 블루에 있는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서 왈로그를 2개를 다 맞춰놓고 다시 블루를 사용하는 형태로 저희 역복제까지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이 작업은 그러니까 대부에서와 스테이지에서는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화면에서 보는 거는 이제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 레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전통적인 포스트그레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제 왈로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트 어헤드 로깅을 통해서 레플리케이션이 진행이 되고요. 대부분 이 밑에 있는 왈로그라고 하는 건 그 MS SQL의 트랜지션 로그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자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로지컬 디코더가 그 포스트그레스에서는 여러 가지 디코더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오로라에서는 피지 아웃풋이라는 디코더를 통해서만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 역시 처음에 파라미터 그룹에서 설정을 해줘야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을 이네이블 시키고 그 다음에 퍼블리케이션과 서브스크립션으로 나눠서 일단은 로지컬 디코더를 통해서 전송이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피지 아웃풋이라는 로지컬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레플리케이션이 진행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포스트그레스 11 버전인데 제가 알기로는 포스트그레스 13 버전 이전까지는 로지컬 애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퀀스와 그다음에 매티리얼라이즈드 뷰, 그다음에 DDL은 레플리케이션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수동으로 작업을 진행해줘야 되는 이슈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시퀀스를 다 동일하게 맞춰주는 프로시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매티리얼라이즈드 뷰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DDL은 저희가 작업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자제하는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큰 저희 고민 사항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 바운서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려면 피지 바운서 내부에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그 옵션을 통해서 리드 레플리카와 라이트 레플리카를 나누게 되는데, 그 리드 레플리카와 라이트 레플리카를 나누게 되면 API에서 피지 바운서로 접속을 하는 도메인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라우트 53에 있는 인터널 도메인이기 때문에 모든 API는 어떤 특별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고 DB에 접근을 하려면 항상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네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지 바운서에서 네임을 변경하게 되면 엔드포인트로만 클러스터링 되고 있는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리드 온리로 API가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DB 이름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포스트그레스의 2개의 인스턴스, 그러니까 리드 온리의 인스턴스와 라이트의 인스턴스에 각각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다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변경하는 건 일단 불가능하다, 모든 API를 다시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PG 바운서 안에 HA 프락시를 설치를 했고요.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HA 프락시를 설치를 하고 그 HA 프락시가 각각의 그 리드라이트와 그다음에 리드 온리를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처음에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HA 프락시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PG 바운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이 문제가 발생을 했고 둘 중에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장표처럼 로드 밸런스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드의 로드 밸런서와 라이트의 로드 밸런서를 만들었고요. PG 바운서 EC2 안에 각각 포트를 다르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즉 5432와 6432의 포트를 두 개를 만들고 PG 바운서 두 개를 올리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43 NLB에서 타겟 그룹을 만들 때 6432의 타겟 그룹과 5432의 타겟 그룹을 별도로 나눴고요. 그래서 PG 바운서로 접근을 할 때 5432로 접근을 하느냐, 6432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리드 온리로 접근이 되느냐, 아니면 리드 라이트로 접근이 되느냐로 나눠지게끔 만들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두 번째까지 구성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좀 더 대규모의 사이트,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국가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좀 더 트래픽이 많은 사이트인 경우에는 NLB 2대와 PG 바운서 4대를 통해서 각각 그냥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서비스의 운영에 맞춰서 작업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오로라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엔드포인트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되지 않고 엔드포인트로 구성이 된다는 점, 그리고 그 엔드포인트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와 매핑해야 되는 PG 바운서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모니터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저희는 데이터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데이터독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다행히 데이터독에서는 PG 바운서라는 서드파티 미들웨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독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PG 바운서가 설치되어 있는 이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세팅을 잘, 컨피그레이션을 잘 세팅을 하면 위에처럼 그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SV 액티브나 CL 액티브, 그다음에 SV 액티브부터 시작해서 SV 쪽의 패킷, 그다음 PG 바운서의 QPS, 트랜지션 타임, 풀 사이즈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이시는 거는 사실 이건 제가 직접 구현한 건 아니고요. ELB, 그러니까 엘라스틱 로드 밸런스를 사용을 하는 트래픽을 보는 모니터링이긴 한데 저희는 NLB를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각각의 PG 바운서에 어느 정도의 트래픽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트래픽은 어느 정도로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는지까지 지금 현재 같은 대시보드 안에서 모니터링을 하려고 구성 중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프로덕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넥스트인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사실 지금 현재처럼 PG 바운서를 앞에 있는 프록시 형태로 두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이드카 패턴을 통한 PG 바운서를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노리틱 구조의 그 API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노리틱 구조에서 지금 MSA 구조로 넘어가는 차세대 아키텍처를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 중에서 이제 자바처럼 히카리 CP나 여러 가지 커넥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서드파티가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장고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풀을 관리할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런 형태, 사이드카 형태로 PG 바운서를 설치를 해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각각의 PG 바운서를 통한 풀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게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PG 바운서를 프락시 형태로 가지고 있게 되면 그 프락시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전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저희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 다수의 20대 넘는 EC2들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20대 넘는 EC2가 각각의 툴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한다면 한두 대가 죽는다고 해서 크게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런 사이드카 패턴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각각의 EC2 안에 피즈 바운서가 설치되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각각 분배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현재 지금 그런 형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로라 포스트그레스가 끝나면 내년 2Q부터는 또 MySQL을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뭐 명확하진 않지만 현재 지금 가장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본 것 중에 가장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여기 보이시는 프록시 SQL 서비스를 통한 작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이미 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람다나 이런 것들 API 게이트웨이나 람다를 사용하진 않지만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NLB로 접근하게 되고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로 접근하게 되고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 안에서 프록시 SQL들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오로라의 라이터와 오로라의 리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형태 또 현재는 지금 테스트 중에 있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오로라 MySQL도 같이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발표를 해보겠습니다.